한 권의 책으로 세상을 배우고 세계와 소통하는 오다가다 북카페. 오늘은 담비사무소의 죽은 원조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여러분 또 한 주 만에 만났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애청자 여러분 레모네이드보다 시원한 데드에이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동렬 씨 더운데 네. 3주째 좀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거 언제 물어봐 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매주 똑같은 옷. 네.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아갖고 아, 네, 자랑하려고 입고 나왔는데 네. 또 우리가 네. 눈치를 못 채고 2주차 됐을 때는 눈치채 주실 줄 알았네. 아니, 매 이 집에서 열심히 세탁기 돌려서 딱 말리고 다시 입고 나왔어요. 매번 빨아서 이 촬영을 네. 할 때마다 다시 입고 나오는. 언제 한번 이제 선물 받았다고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딱 나오려고 했는데 네. 안 물어봐 주셔갖고. 강별 씨의 특별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3주 정도 되니까 이제 눈치채시네.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나쁜 사람들. 지난주에는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한 주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무슨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저는 요새 세계 시민 교육을 기준에 월드비전하고 호피온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대학생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해보려고 재밌게 좀 내용도 심화시키고 참여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워크숍 그런 거 좀 개발하려고 네. 머리를 싸매고 그냥 새벽 4시까지 어이구. 고군분투하다가 왔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런 의식과 관심을 계속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아니 저는 근데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NGO에서 잘 하고 있어서 저는 대학생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왜냐면 보면은 오늘도 저기 역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이렇게 부스 차려갖고 막 모금 캠페인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히 NGO들에서 그런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게 진짜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이제 가서 사업하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목적보다는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지구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뭔가 빈번한 그런 네. 홍보 활동. 현실의 노출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건데 사람들은 괜히 나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저 멀리서 맞아. 보이면은 이 눈을 마주치면은 분명 나한테 달려들 거야. 그러면 난 스마트폰을 보는 척 해야 되겠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척 하면은 이렇게 슬쩍 옆면으로 이렇게 전단지를 주겠지 하니까 나는 저쪽 먼 산을 보면서 지나가야 되겠나 막 이렇게 당황하지 고민하면서 않고. 막 당황하지 않고 막 이렇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맞아.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듣기조차 싫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맞아요. 것보다 아예 사람들의 좀 재미도 느끼고 참여도 하고 싶은 그런 워크숍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네. 준비 중에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였네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20살 때 월드비전에서 홍보대사를 했었어요. 오. 근데 그 홍보대사의 역할이 막 월드비전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데 목적을 두고 홍보대사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저희는 진짜 악의 없이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받아가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지구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부해달라는 줄 알고 막 다 필요 없다고. 저 멀리서부터 막 마치 뱀파이어 보듯이. 네. 좀 서럽더라고요. 나는 선물을 주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다가갔는데 그러니까요. 잡상에 보듯이 이렇게 피해가는 게 참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질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페이스북에서 혹시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예빈이 동영상. 예빈이요? 예빈이라고 귀여운 여자 애기가 있는데 그 동영상이 있어요. 보면은 엄마가 예빈이한테 이제
좀 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애기한테 이제 유괴범한테 납치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주는데 네. 마치 그것처럼 막 아. 이렇게 가면은 유괴범 마냥 막 저리 가요 까 호이 호이 아 이거 동영상 보신 분들은 동감할 수 있는데 네.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예비- 편집해 주세요. 제가 본 것 같아요. 본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흉흉해지니까 네. 그런 어떤 선의의 캠페인마저도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을 알고 피해가게끔 만드는 그런 불의의 또 타격을 보고 있는 거네요. 뭐금가. 선의를 불의로 만드는 이런 의리 없는. 네. 아, 네. 요즘은 의리가 대세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의리의 아이들 해서 김보성 씨 섭외해갖고 월드비전에서 재밌는 캠페인 또 하더라고요. 아, 저 봤어요. 네. 자 월드비전 특전 단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예. 자, 죄송합니다. 아, 다시 적당히 본론으로 편집해 주시길 넘어가. 믿고 예. 그 또 아프리카에 대한 의리하면 또 담비사 모유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본인이 네. 태어난 잠비아에 대한 사랑과 미국과 영국의 어떤 유수의 개발 원조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고하는 어떤 러브레터와 같은 맛있는 데드 에이드 죽은 원조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사고 있는데요. 러브레터. 예, 다시 이 담비사 모요 바라는 거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 그 담비사 모요의 말에 따르면 원조의 악순환을 멈추는 방법은 아프리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예, 의리가 아니라 의지죠. 항상 어떠한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식 수준과 폭넓은 개혁 그리고 현실을 충분히 직시할 수 있는 눈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담비사 모요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금 조달원으로 공공 기반 시설에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는 중국의 정책을 장려한다고 주장하죠. 네. 드디어 중국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 중국. 대륙의 네.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중국이. 아시아 대륙이 네, 아프리카 대륙을 도와주러 네. 가는 네, 거. 다가오죠. 네, 다가가고 있어요. 담비사 모요의 발음처럼 이제 아프리카와 중국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09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네요. 09년도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최대의 단독 무역 파트너가 됐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액이 2003년에는 1억 달러 미만이었는데 네. 2011년 불과 한 8년 사이에 120억 달러로 오, 오. 120%. 이건 뭐 그래프로 치면 어떻게 올라가는 건가요? 이렇게 뭐, 아유, 이렇게. 네. 네. 대단한데요. 네, 무지막지한데 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05년도 이래 이제 자원 포식자이자 아프리카 노동력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용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에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동안에 미국이 이제 사이드라인에 비껴서 아프리카에 들여온 중국의 영향력을 이제 지켜보기만 이렇게 보기만 했었다고 해요. 네. 네. 미국과 차이나 이 헤게모니에 대한 다툼이 또 이렇게 많이 비춰지잖아, 대결 구도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구 국가들은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한테 너무 들이댄다. 네네. 차이나 아프리카다. 이건 무슨 반식민 사회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는데요. 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인구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정통성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억 명의 국민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중국은 경작할 만한 땅이나 아니면 석유 그리고 광물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네, 자원들을. 네, 네. 그런 자원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가 있는데요. 2007년 사하라 사막 이남 10개국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으로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아프리카한테 이롭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네, 조사 대상 국가 모두가 중국의 진출을 미국의 진출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네. 어떤 관계일까요? 아프리카가 중국을 보는 태도가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 거네요. 개슴츠레한 눈빛. 사랑하는 눈빛? 네. 이런 차이나. 눈빛을 좀 주목해 주셔야겠는데요.
여튼 뭐 네. 세네갈에서는 86%가 자국 내 중국의 역할이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56%. 아, 오. 그럼 세네갈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30% 이상 중국에 대한 그 호감도가 음. 미국보다 무려 30%나 어. 네, 높은 그렇고 또 케냐에서도 음. 91%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91%요? 네,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하네요. 와 어마어마하네. 네. 근데 미국은 74%. 그래서 역시 20% 포인트 가량 더 중국에 대한 그 긍정적인 네. 모호도가 있는 걸로 네, 보여지고 또 이처럼 중국의 원조가 많은 개발도상국,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에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그 ADB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 예. 네, 아시아 개발 은행에 또 대응해서 AIIB AIIB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네. 네. 설립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지난달이었나요? 얼마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방한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도 그 AIIB에 참여를 권유했고 그래서 거의 중국이 다 독식하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지분을 하고 너네가 좀 이렇게 따라와 달라. 네. 그래서 약간의 그 미일 동맹 정선에 대해서 또 헤게모니적으로 이렇게 딱 그 네 편 우리 편 이렇게 딱 이렇게 하려는 AIIB의 네. 한국의 참여를 이제 네. 권유했다. 저도 예. 이걸 기사에 여러 신문에서 되게 집중적으로 다룬 거를 봤는데 정말 새롭네요. 그 헤게모니의 다툼을 인가 아니면은 정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그런 견제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런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을 갖고 오기 위한 그런 노력인지. 네. 이게 헤게모니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그 개발 협력에 다가가는 그 방식 자체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무형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예. 그들의 뭐 제도라든가 예. 뭐 민주 가버넌스라든가 뭐 그런 데 많이 관여를 하려는 반면에 이제 중국은 아무 제약 다 없다. 다만 우리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가서 하고 막 이런 것만 허용해다오 하고 이렇게 막 인프라 위주로 큼지막하게 막 이렇게 지원하는 그래서 방식의 차이도 약간 있긴 한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뭐 급진적으로 여러 가지 컨디션을 이렇게 제시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반해서 또 점진적이고 내정 불간섭인 그런 베이징 컨센서스는 참으로 또 아프리카한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얼마나 매력적이면은 미국에서는 이 공식적으로 이 워싱턴 컨센서스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하였는 반면에 중국이 직접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명칭은 이 중국이 아닌 세계 유수의 전략 자문 회사 키신저 협회, 키신저 협회의 매니징 디렉터인 조슈아 쿠퍼 라모라는 사람이 쓴 명칭이에요. 그러면은 그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은 중국이 쓴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미국의 어떤 분석가가 쓴 이름 붙인 거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팬심? 팬심.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반발. 왜 이렇게 날 구속하지 마, 놓아줘. 뭐 이런 그런 비판을 받았던 반면에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 팬심, 멋점, 뭐 이런 느낌. 이름도 막 지어주고, 막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남 협력의 선두인 중국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각별한 그 팬심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렇고 또 OECD 닥에서도 이런 중국의 독주를 의식해서 또 포섭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볼라고. 네. 너무 좋아하는데요, 중국.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막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여튼 뭐 심지어 부산에서 열렸던 이제 HLF4 네, 2011년도였나요? 네, HLF4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제 알랄이 된다. 네. 편집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죠. 편집. 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네. 브릭스, 뭐 브라질, 중국, 네. 인도, 네. 러시아, 한국 빼먹은 것 같은데요. 음. 무튼간에 이 브릭스 국가들의 남남협력 아. 발음이 잘 안 돼요. S가 남남 네. 사우스 코퍼레이션. 네. 남남 이게 한국말은 어려운데 영어가 쉽네요. 네, 그러네요. 남남 협력에 대해서 그 징역과 구속성 등에 상관없이 네. 이제 존중한다는 식의 다분히 이제 중국을 의식한 그런 한 수 접어주는 그런 발언도 한 게 또 이 중국에 대한 인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증여율과 구속성 등에 상관없이 존중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굴욕적인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왜냐면 원칙 막 이런 거 좀 중요시 하잖아요. 막 아, 그래서 그렇죠. 네. ODA 너네 얼만큼 했어? 물어볼 때 네. 너네 이거 중요하면 안 돼. 노노노 네. 안 껴줘. 막 아. 이렇게 너네 이거 안 쳐줘 막 이러는데 네. 남남 협력에서는 솔직히 징여율이나 뭐 구속성 이런 거에 있어서 기존 OECD 닥에서 하는 거와 정 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별개의 그런 엉뚱한 천둥벌거숭이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너네 I respect you 막 이러면 이건 다소 그 슈퍼파워 미국에서는 그러게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OECD E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하면서 조건이 다 있고 네. 이제 준수해야 되는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네. 남남 협력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공여국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여국한테 갑자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런 조건 있고 이런 조건 있고 이런 조건 있어. 그러니까 너네 이거 지켜. 이렇게 할 그런 뭐랄까? 권위라고 해야 계제가 되나? 없다. 네, 그렇게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했어.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다음엔 할 때는 좀 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격려해 주는 게 더 파트너십을 이끌어가는데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사실 솔직히 그 남남 협력 국가들은 그렇게 뭐 닭에 꼭 들어갈 거야 말겠어 올해 최고의 목표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또 애달을 하지 않는 반면에 네. 이 닭 측에서는 이 남남 협력 브릭스를 어떻게 좀 구워 삶아서 좀 우리 편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나 약간 그런 면에서 일종의 밀당으로 치자면은 지금 오히려 이쪽이 땅 밀고 있는 편이고 저쪽에서 당기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좀 포섭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포섭. 자기들이 뭐 그림 그렇죠. 빠지는 발언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약간 특혜를 주면서 함께하자 앞으로 함께하자 이런 식의 네. 포섭을 주기 위한 거였다. 뭐 그런 저는 말씀이시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DAC 같은 경우에 ODA를 정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원하는 그룹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남 협력이 솔직히 정말 순작용도 있긴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그럼 네. 그런 부작용이 좀 더 줄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네들을 아예 DAC 우리 편을 이렇게 라인에 쓸 수 있게 만든다면은 네. 그런 부작용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을까. 조금, 저는 이거 이제 HLF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HLF4가 개최된 계기를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큰 의의를 갖는 게 지금까지 HLF는 정말 말 그대로 하이 레벨 포럼이어서 선진 공여국이 중심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NGO도 참여를 하고 시빌 소사이어티 시민사회도 참여를 하고 이제 남남 협력에 참가하는 이런 브릭스도 참여를 하고 네. 심지어 CSR을 하는 그런 단체까지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개발 협력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관계자들은 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겠다, 구축하겠다라는 목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까 동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완화해서 걔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또 아쉬운 거는 파리에서 그 5대 원칙을 발표했잖아요. 뭐 원조 책무성부터 해서 네. 뭐 15가지 이렇게 발표했는데 파리 협약인가요? 협약
아닌가요? 파리선. 네, 파리 선언, 협약 파리 말고 선언, 네, 네. 선언. 파리 선언. 파리 선언에서 음. 그 5대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5대 원칙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를 거의 재탕식으로 말만 조금 두리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쿠키와 과자의 느낌일까요? 오.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말 같은 뜻이지만 말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좀 바꾸고 네. 그래서 HRF4에서도 뭔가 이렇게 선언까지는 아니고요. 파리에서는 바로 거기서 선언까지 했는데 선언까지 못하고 이렇게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 뭐 포럼이 끝나고 한참 뒤에 다시 그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했었다 하고 이렇게 자료를 쫙 뿌렸는데 일단 시기적으로도 너무 좀 지나서 네. 트렌디하지 못했던 그런 게 좀 아쉽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의 재탕 솔직히 냉정하게 말했을 때 파리 선언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파리 선언만큼 크게 쳐지질 않잖아요. 엄청 중요하다. 이건 정말 막 전환이야. 막 패러다임의 신세계야. 막 이럴 정도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그 아까 혜연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모두에게 그 문호를 열고 네. 들어와 한 거는 정말 네.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그게 정말 획기적이지 못한 네. 게 사실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내용이 없었다고 할 수는 바뀐 게 없지만 또 네. 있었다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좀 있는 아쉽긴 하고 그죠. 이런 계륵 같은 이거 어후. 애매하네요. 애매해. 네. 네. 어쨌든 그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의 많은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큰 지원을 받아왔고, 네. 예, 그 마찬가지로 이제 신흥국들 남남 협력에서 어떤 리드를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아프리카에도 하나 있죠. 이제 남아프리카가 네. 그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맹주 같은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남아공. 예, 그런 와중에서 그 아프리카 정부들 많은 아프리카 정부들이 국제 사회로부터 그 큰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 그대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특정 정부가 그것들을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이거를 그냥 어떤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네. 발생을 했는데 심지어는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지원조차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책임을 잃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쭉 봤죠. 네. 모부투 너서더가 모부투 네. 그분도 참 대표적인 그 콩코드기. 네, 맞아요. 콩코드기를 타고 딸 결혼식 가는데 아, 국민들은 막 굶어 죽고 네. 가는데 그분 네. 그 재산이 그 당시에 네. 그 나라 부채보다 오히려 많았다고 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럼 자기가 맘만 먹었으면 국가를 자기 기부해서 자기가 정말 네. oh my country, I love my people 막 이러면서 자기 사자를 이렇게 기부를 했으면 네. 빚을 갚고도 나 그 그러게요. 자산이 남았을 텐데 말이 왜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요. 안 나올까요? 그랬으면 정말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 인류 역사상 굉장한 네. 순간이 네. 났을 텐데요. 네. 뭐 새로운 종교가 하나 창시됐을 수도 있어요. 모부투 스세코 모부투 서서서가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 그런 생각들은 못 하죠 보통. 네. 예. 아쉬운데요. 착복. 네, 그 이렇게 원조가 아프리카 일반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과 정부 사이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강이 생겨버렸어요. 네. 예.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이제 공유국들은 밖에서만 이제 계속 뭔가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원조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시민들은 원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네. 정부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어떤 사육이나 아니면은 돈을 주는 정부, 뭐 프랑스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를 도와준다, 미국이 어떤 나라를 도와준다, 중국이 어디를 지원한다, 그 나라의 필요에 맞는 부분에만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도움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 죽음 원조에서 이제 단비사 모요가 지적하는 게 이제 정부가 원조에게 계속 들어오니까 원조에게 기대서 네.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정부의 수입은 대부분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 조달을 통해서 정부는 이제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복지나 아니면 이런 교육,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재를 제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정당하게 그 정부를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개도국 정부에 대한 그런 방안으로 텍세이션을 많이 주장을 해요, 학자들이. 네. 지난주에도 그 얘기 나왔던 거. 네, 나왔어요. 네. 출세제도. 예. 네. 그만큼 중요한 토픽인 것 같습니다. 네, 텍세이션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정말 많고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금으로 국가의 예산을 조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효과를 크게 뽑아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운영비에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내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감시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은 국가는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모든 돈을 온전히 국민을 위한 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잘 집행했는지 자발적으로 네. 요구를 하고 그리고 감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뭐 공중 화장실이 필요해도 내 돈이 아니니까 딱히 요구할 그런 명목이 없었는데 네.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 내 돈이 국가의 운영비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동네에 공중 화장실 없다. 그것 좀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렇네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네. 예. 화장실은 누구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 필리핀 칼리보로 이제 학교에서 봉사를 갔었는데 네. 제가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둘만 있을 때 얘기했었나? 해주시죠. 네. 이제 밤이 되면은 한참 계절이 바뀌는 시기였어요. 네.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시기였는데 그럼 밤마다 비가 오거든요. 엄청 네. 춥고. 예. 근데 밤에 비가 와가지고 집 앞에 딱 숙소 문 앞을 열었더니 웅덩이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빗물인가 보다 라고 말했더니 앞집 아줌마가 너 이거 밟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러지? 이렇게 말았는데 저녁에 친구랑 같이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거기에 노상방뇨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좋은 구경 하신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현지 분한테 이제 물어봤죠. 여기 공중 화장실이 없냐? 그러니까 모든 곳이 공중 화장실이다. 만약에 너 지금 급하면 저기 가서 해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이 정말 중요해요. 그 유니세프에서 지금 인도에 이제 덩푸송인가 가지고 길거리에 대면을 보지 말라고 그런 노래도 만들었어요. 로고송처럼 캠페인송. 유니세프에서. 유니세프 좋은 일 많이 하네요. 네, 이거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찾아보고 싶어요. 인도에는 못 가봤는데 그 왜 과거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인도에 가면 길바닥에 이제 금이 깔려 있다고. 그 금인가요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그 금이 금인 것 같은데요. 그 금이 그 금이었군요. 네. 아하. 역시 이렇게 여튼 이렇게 공중 화장실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그런 큰 길가에 쓰레기통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는 개도국도 많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기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건소까지 국민들이 필요하면 이제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세금을 으로 운영한다면? 네. 잠깐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여튼 화장실 중요하고. 네네 중요하죠. 화장실 중요해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화장실. 네 그래요. 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옵시다. 인도까지 멀리 갔네요 지금. 네. 아프리카인들의 60% 가까이가 24세 이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가난을 줄이고 아랍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정치적 대변역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이제 수출을 위한 큰 시장을 형성하게 해줘갖고 이제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단비사 모요는 아프리카 내 개발도상국들과 신흥경제체제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고 빈곤 인구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어요. 주장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긍정적인 영향. 네, 네. 중국 또한 이런 생각으로 아프리카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투자 영역이 과거 단순한 자원 개발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현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공익 활동과 자선 산업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인재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좋거든요. 말은 이 말대로. 맞네요. 말은 정말 청산이었어요. 네, 이 말대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정말 많은 경제 지표를 끌어올렸다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모든 게 다 수치로 나와 있고 하지만 그만큼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기술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단순한 제조업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노동자들도 그만큼 아프리카로 많이 이주를 해서 차이나타운까지 맞아요. 형성되었대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중국 투자 확대 덕분에 아프리카 현지인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막 단언하기에는 아직 네, 어렵지 아직은 않을까. 시기상조기도 하고 네. 과연 단순히 시기상조이기만 할까? 네. 시기가 지나면은 과연 그렇지 않을까? 음, 그것도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중국이 더 중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추구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지금이 환희문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점점 험악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정화의 선단, 네. 네, 정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중국에서 이제 정화라는 그 제독이 엄청 많은 배를 끌고 이렇게 항해를 했고 네. 제가 아프리카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갖고 뭐 마다가스카르 인근 지역에는 그 정화 선단의 선원들 일부가 정책을 해서 아. 그분들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네. 중국인 유전자가 섞여서 나온대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그 정도로 과거부터 중국 분들은 약간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는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고 개척하고 이런 거에 좀 일가견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차이나타운이 있는 거 네. 같나 보네요. 그래갖고 뭐 음. 왜 우리도 차이나타운 가면은 중국말만 써도 된다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처럼 네. 단순히 인프라만 지어주고 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네. 네.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중국이 가는 게 그게 문제라고만 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또 차별이 발생한다는 거. 맞아요. 중국인과 중국인이 아닌 사람 간의 네, 그런 거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또 대립. 음. 이런 갈등과 반복. 네, 갈등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뭐 그렇고 네. 서구가 저지른 실수는 뭐 쓸데없이 엄청난 것을 주었다. 네. 불필요한 것을 많이 줬다. 이게 뭐 서구의 실수라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진출이 전적으로 사업의 일환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서구는 아프리카에 원조를 제공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바로 이게 이제 소수 엘리트 집단을 만들었던 건데 르완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수 민족이었던 투치족을 네. 막 이렇게 추대해갖고 예. 핵심 인력으로 이렇게 양성을 해놓고서 네. 벨기에였나요? 프랑스였나요? 네.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벨기에였던 벨기에. 것 네, 같아요. 벨기에 예. 맞죠? 벨기에가
나니까 딱 빠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무방비하게 이제 다수의 그 후투족에게 누출되니까 네. 바로 거기서 또 내전이 시작돼서 네. 르완다에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는 네. 주변에 뭐 탄자니아라든가 DR 콩고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그 엄청난 그 내전을 그 트리거를 당긴 것도 결국 서구 열강이잖아요. 네. 인류사의 엄청난 비극이었던 거 네. 비극입니다. 그건. 그래갖고 이렇게 소수 엘리트 집단을 만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불안을 계속 야기시키는 이런 네. 후속 조치가 뭔가 없이 이렇게 어,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게 좀 서구의 실수였던 것 같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지속적인 관심을 줘서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뭔가 흑심이 꿍꿍이가 있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건 중국이고. 하지만 네. 지금 너무 뭔가 아프리카 분들에게는 뭔가 내귀의 캔디 같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 필요한 걸 네, 주니까. 그쵸. 그런- 뭐 아무 컨디션도 없고 네. 네. 딱 컨디션 두 가지 우리 사람들 와서 하게 해달라 해 그러면 그 네. 얼마나 좋아. 컨디션 없는 게 엄청 매력적인 거죠. 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내전이 아닌 국가, 뭐 독재자가 뭐 이런 국가의 뭐 원조 금액이나 이런 공금을 횡령했다는 그런 전적이 있다면은 이제 네. MNC가 투자를 하는데 MNC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네. 제약을 걸어요. 근데 네. 이런 컨디션 없고 중국은 내전 중인 국가까지 막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남수단에도 지금 완전히 석유 산업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딱 지켜보았을 때 아 중국 투자가 아프리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정말 그 국가의 경제 지표만 올리는 일인가 아니면은 그 국가의 사람들한테까지 도움이 되는 일인가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진출 산업을 아까 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자원 개발에 정말 몰두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아직도 자원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자원 의존국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런 자원에 의존한다면은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렇죠. 그 국가는 이제 수입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이렇게 국가의 익스펜디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국이 진심으로 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고 싶다면은 아프리카 산업을 좀 더 정말 발전시키고 또 그런 어느 정도의 컨디션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제약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느 정도 컨디션은 건전하게 오랫동안 경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제약을 한다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내전인 국가 아니면은 정말 모부투 세세코처럼 자기 딸 위에서 콩코도 여기게 이렇게 하는 그런 국가에다가 아무리 백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해도 효과는 없는 게 뻔하잖아요. 이런 느낌일까요? 그 아이들한테는 술하고 담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성인 되면은 갑자기 막 이게 해도 되고 막 그런 거라기보다는 성인이 돼도 몸에 안 좋지만 네. 특히나 취약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두고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둔 다음 그 다음 이제 너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선택권을 주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면 적당할까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건을 안 걸고 하는 거는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고 뭔가 이제 힘이 될 때 더 많은 패권을 끼치고 싶어 하니까 아프리카 서구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때는 원조할 때는 난 이만큼 주겠지만 결과는 책임 못 져. 왜냐하면 너는 너니까. 그걸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했다면 중국은 그냥 투자해서 자국민이 많이 나가게 살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도 하나의
작은 중국, 네. 또 다른 중국 그렇게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뭐 독재 국가든 뭐 자원이 많건 뭐 어떻건 간에 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여러 학자들이 진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심지어 차이나 아프리카라는 책도 네.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비판하는데 또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차이나 아프리카를 라는 이름으로 자꾸 욕을 먹으니까 네. 그걸 타당하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이트와 어허. 그런 스터디를 연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봤더니 이제 유교 사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자가 어이구. 이렇게 상부상조하면 이런 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자가라사대. 정말 새로운 관점인데 음. 중국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고 괜찮아요. 네. 이게 동북공정과 서북공정뿐만 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솔직히 일본만 그렇게 우리는 일본 욕을 많이 하지만 중국도 일본 욕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솔직히 네. 중국이나 일본이나 네. 이 속된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알아서 편집해 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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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놈이나 떼놈이나 아이 속이 검은 네. 거는 똑같네. 네. 아유. 세계로 퍼져나가는 오다가도 아니 뭐 그렇다고 이 발언은 편집을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우리도 뭐 그렇게 잘난 건 없지만 하여튼 네. 적어도 우리는 역사 왜곡은 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갑자기 이제 궁금한 점이 항상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요. 네. 그런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개도국의 성장에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저는 항상 그게 그 의문이었어요. 왜냐면은 여러 책들을 보면은 다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런 책과 이런 이론과 이런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성공 사례는 딱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공 사례가 없는 거? 정말 안타깝죠. 근데 한국만 해도 한국도 바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이런 중공업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중공업은 개방을 하지 않고 계속 널처링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졌다 했을 때 딱 문호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외국인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시장 개방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루어진 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조심스레 제기해 봅니다. 모요가 얘기하는 어떤 그 교육을 통한 네. 개발에 대한 어떻게든 반론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WTO 이런 체제나 아니면 조약을 다 살펴보면은 어느 조항도 개도국한테 유리한 게 없어요. 우루과이 라운드와 도하 개발 어젠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개도국이 자꾸 무역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를 갖다 보니까 그런 개발도상 국가를 위한 그런 하나의 협약처럼 그렇게 협상처럼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우루과이 라운드도 한국인 입장에서 쌀 시장 개방하면은 무섭잖아요. 내가 이거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었는데 그게 막 어느 나라 쌀인지 모르고 막 이럴까 봐 이런 그렇게 불안함 때문에 계속 시장 개방을 안 하거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보조금을 계속 대주는 그런 선진국이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도하 개발 어젠다도 아직도 10년 정도 됐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무역 교역을 통한 그런 그 경제 성장이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나 세계나 입법하는 작자들의 그 행태는 항상 자기들 입속을 채우는 자기들한테만 유리하고 자기들한테만 좋고 자기들한테만 편리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또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작자들도 화가 나고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까부터 계속 아까부터 속이 상해요. 네. 참.
동현 씨 또 오늘도 어김없이 또 한번 분노를 해주시는군요. 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아이 그래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아니 대부분의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좋겠지만 그 중에 또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드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네. 정말 빈곤을 끝내고 싶다면은 이런 중국이나 인도처럼 남남 협력을 하고 있는 새로운 이렇게 신흥국 네, 신흥국도 이제 하나의 공영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도 지금 그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가 결국 성장통인데 그게 얼마나 걸릴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선다면은 정말 개발도상국가도 도움을 받고 땡큐하고 우리도 도와주면서 함께 하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원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진정한 파트너의 관계, 공여자와 수원자가 아니라 정말 파트너 대 사- 파트너. 예, 함께 연대해서 걸어갈 수 있는 네. 예, 그런 관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인데요. 네. 그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어떤 그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들 항상 어디나 문제가 많겠지만 특히나 우리 아프리카를 통해서 많은 어이없는 사례들을 본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죠. 화가 납니다. 아프리카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담비사 모여의 죽은 원조를 통해 우리 3시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벌써. 벌써. 만약에 혜원 씨, 동현 씨 두 분이 전문가로서 아프리카들에게 뭔가 현재 상황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도 그 동안에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약간 편하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개발협력 전문가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러 가게 된다면 전문가로서의 조언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언은 필요가 없다. 조언보다는 이제 침묵, 나의 전문성은 잠깐 진동 모드로 바꿔놓고 네.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경청과 침묵 뒤에 그 다음 이제 같이 저희 전문성을 이렇게 자양분 삼아서 무언가 해나가는 게 올바른 태도이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고 가서 이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읽어왔던 그런 책들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병폐들을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결과를 야기시키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저는 조언보다는 경청과 침묵. 제가 만약 전문가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네요. 예. 이미 전문가 수준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도 제가 만약 전문가가 된다면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먼저 그 사람들이 받는 거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우리는 우리나라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천 개의 NGO가 거쳐갔고 정말 많은 국가의 원조 기관이 거쳐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네들이 와가지고 뭘 하나 보다 이렇게 정말 제3자 입장에서 자기 국가와 자기 마을, 자기를 위한 사업인데도 제3자처럼 이렇게 관찰을 하고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의지가 생겨서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계속 자극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너네 마을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고 너네는 뭐가 제일 필요해?
부터 시작해서 그런 현장화를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두 분 다 굉장히 새로운 의견, 굉장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개발 그런 전문가들이 파견이 돼서 아프리카 현장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을 만난다면 그냥 우리 항상 어떤 아프리카를 항상 타자로 봐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경우만 해도 아프리카는 이게 나라인지 대륙인지 그냥 까만 사람들이 있으면 다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들도 타자가 아니라 아까 두 분 중에 말씀하셨던 그 파트너십으로서 같이 손잡고 연대해서 나아가는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얘기하게끔 하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히려 그거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개발 전략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네.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어떤 가지고 있는 끈끈한 최근의 그 유대? 경향이에요. 유대감, 네. 뭔가 러브콜 같은. 네. 네. 개슴실. 제가 네. 예전에 네. 한 2년 전에 지역 국제개발협력과 지역화 이런 지역 전문가 이런 포럼을 갔었거든요. 재밌었겠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그 당시에 중국과 아프리카가 역사적으로 정말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지역화,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의 아프리카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왜 그렇게 아프리카한테 우호적이고 아프리카는 또 왜 그렇게 중국에게 우호적인가 했는데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게 역사적인 그런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나 아프리카라는 용어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갖게 됐고 중국이 아프리카한테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이번에도 많이 은근히 다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다룰 책 바로 이 책. 차이나 아프리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다가다 북카페 다음 시간에는 네. 바로 이 책 차이나 아프리카로 네. 또 한번 세상을 배워보고 소통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재밌겠는데요. 예, 기대됩니다. 굉장히 네. 국내 최초입니다. 이거 네. CG 넣었어요, CG. 아 비싼 CG 뭐 이런. 네, 최초 중국과의 어떤 원주 전략을 네. 우리가 또 오다가다 북카페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톡톡 튀는 시사점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쉬워서 네. 한마디만 더 넣겠습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개발의 꿈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원조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올바른 의식이 더해진다면 전년 대비 국가 원조의 의존도 점차 낮추고 나머지 다른 재원,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 시장, 송금액, 소액 금융, 저축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강화된다면 아프리카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라는 우리 담비사 무효의 어떤 아프리카에 대한 러브레터, 어떤 긍정론 이런 걸 하나에 남기면서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틀렸다. 아이 참. 아, 다시 여기부터 네. 시작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오다가다 북카페 다음 주에 만나요. 5주 있다 하면 되죠. 오다가다 북카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